네, 안녕하세요. 부동마블의 스위트홍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부터 약 2년 전부터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가 됐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거의 한 1년 정도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아직 모아타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분들, 그리고 자금 상황이 이제 여유가 돼서 이제서야 막 재개발을 알아보시는 분들께 모아타운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사업이랑 뭐가 다를까, 그리고 모아타운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체크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스위트홍이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해소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상위의 상위 버전입니다. 그 신축 및 구축이 혼재돼서 이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그런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이제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을 하고 편의시설이나 지하 주차장 등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다른 재개발과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릅니다. 애초에 이제 일반 재개발의 경우는 도정법이라고 하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따르고, 이제 우리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빈집법, 소규모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을 따릅니다. 정부에서 어떤 재개발 관련해서 어떤 정책 완화 대책이 나올 때는 우리가 도정법에 대해서 완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빈집법에 대해서 완화가 되는 건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단독이나 다가구 등이 있겠죠. 그런 주택들을 여러 채로 묶어서 한 동 정도의 나홀로 아파트를 올리는 것을 소규모 정비 사업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런 것들을 모아서 만든 게 모아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록 단위로 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 블록들을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 열 몇 개의 동이든 9개 정도의 동이든 그런 대단지 아파트로 형성을 해서 지하 주차장을 연결을 시키고 각종 편의시설들을 제공을 하는 그런 대규모 단지로 최대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모아타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제일 하위 버전이고, 그 상위 버전이 모아주택, 그리고 모아주택의 상위 버전이 모아타운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서 그럼 모아타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를 했고, 모아타운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모아타운의 장점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소규모 사업인 만큼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일단 추진위 설립 절차랑 관리 처분 인가 생략이 돼서 여기서 한 2, 3년 정도 단축이 되고요. 통합심의가 적용이 돼서 또 6개월에서 1년 정도 단축이 됩니다. 원래는 건축 영향평가, 교통 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들을 각각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심의를 한 번에 받으니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아타운의 사업은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모든 사업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단언컨대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의 단점은 하나의 동의서로 걷는 것이 아닌 각 구역별로 이제 동의서를 걷어서 한 구역이 동의율을 충족을 했다고 해도 다른 곳이 동의율이 충족이 안 됐다고 하면 기다리거나, 혹은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사업 방향성에 따라서 구역을 재척하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 말고는 이제 제가 더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아타운이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다 알겠죠. 모아타운이 뭔지도 알았고 모아타운의 장단점도 알았겠다. 이제 모아타운 투자를 해야 하는데 나는 어떤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해야 할지 감이 안 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제가 이거 하세요 이렇게 정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의 모든 상황을 제가 알 수 없으니까 그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모아타운 투자 시에 몇 가지 요소만 보고 투자를 하시면 재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3가지로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업성입니다. 옛날부터 모아타운 사업성 안 좋다 얘기가 들려왔는데 역세권 시프트를 제외하고 다른 사업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용도 지역이나 용적률을 잘 보셔야 되는데, 투자자분들은 그냥 복잡한 거 다 떠나서 조합원수 대비했을 때 지어지는 아파트 세대수만 보시면 되고, 그 수치가 최소 2배 이상
이면 사업 실패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시공사가 선정돼서 들어오게 되면 임대 세대수랑 일반 분양 세대수를 계획을 하겠죠. 근데 조합에서 초기 설계한 조합원 수 대비 지어지는 아파트 세대수가 2배 이상이면 법정 임대 비율 15에서 20%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 이익인 일반 분양분이 어느 정도 꽤 나옵니다. 그래서 시공사 입장에서도 입찰하기 위해 많은 경쟁을 하겠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가능성입니다. 우리 모아타운 사업에 관해 요즘 잡음이 많이 들려옵니다. 모아타운 이거 투자를 해야 되나? 가능성이 있을까? 온갖 고민에 빠지실 것 같아요. 막 반대파가 움직여서 진행이 안 된다. 모아타운 취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잡음이 들릴 수밖에 없는 원천을 찾으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영업상권이에요. 상가 비중이 30% 이상 넘으면 그냥 마음 접고 안 보시는 게 편합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집중하세요. 일자리랑 역세권입니다. 자,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주거지역 중에 일자리가 가장 많은 주거지역이 제일 비싸죠. 대표적인 예로 여의도, 강남, 성수가 있죠. 그리고 역세권. 항상 정부는 역 주변 개발을 중점적인 사항으로 두고 있는데 보통 역 주변으로 항상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지구 단위 개발 등 여러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 주변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 자체가 애초에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동에 전략정비지구만 봐도 1지구부터 4지구까지 있는데 1지구가 가장 비싸죠. 왜 2, 3, 4지구는 가격이 조금 낮을 수밖에 없을까? 1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숲역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가장 비싼데 2지구, 3지구, 4지구로 넘어갈 때마다 3, 4지구 같은 경우는 주변에 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자전거든 버스든 간에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를 타고 성수역이나 건대 입구역까지 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모아타운 투자 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만 보자고요. 첫 번째는 사업성, 두 번째는 가능성, 세 번째는 역세권이냐, 그리고 일자리가 얼마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두 가지만 충족이 된다고 해도 저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모아타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위에 상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해소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부동마블의 스위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